자, 비록 교통 기반 시설이 형성할지도 모르겠지만 이태릭체가 들어가 있죠. 어디로 우리가 여행하는지를 오늘날 초기 시대들에는 이러한 시대에는 뭐의 여행의 초기 시대들에서는 그것이 그러면 교통 기반 시설이 결정했습니다. 뭐인지를 사람들이 여행할 수도 있을지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완전히 강조체니까 도대체 여행이라는 걸 할 수나 있는 건지를 결정지었다. 이 말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해보면 오늘날에는 교통 기반 시설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디로 여행할지를 형성을 한다면 초기에는 정말 교통 기반 시설이 있냐 없냐 하는 게 거기로 아예 여행을 갈 수나 있냐 좀 이런 거를 결정지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발전과 향상은 교통의 발전과 향상은 하나였어요.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뭐 하는데 허락하는데 근대의 관광 산업이 뭐하도록 발전하도록 허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였어요. 당연하죠. 대규모로 발전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로 와야 되나요? 이 근대의 관광 산업이 되는데 뭐가 되도록 정기적인 부분이 되도록 뭐의 정기적인 부분? 삶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에 전 세계에 역시 너무 당연한 얘기. 뭔가 여행이 발전하고 여행이 사람들의 일부가 된 건 교통의 발전이 지분이 크다. 기술적인 발전들이 제공했다 그 기반을 뭐를 위한 폭발적 팽창을 위한 그 동네 그 지역의 그리고 세계적인 교통 네트워크들의 폭발적 팽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는 만들었다 여행을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저렴하게 만들어 줬다.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이 여행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그 교통망의 발달에 또 기여한 건 결국 뭐다? 기술적 발전이다. 이것이 단지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 관광객을 발생시키는 그리고 관광객을 받는 지역들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촉진시켰다. 호스트 오브 많은 다른 변화들도 촉진시켰다. 뭐에 있어서의 관광 기반 시설에 있어서 뭐와 같은 숙박 시설들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앞쪽에 3번 명제 전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교통 기반 시설이 관광 산업을 발전시킨다. 근데 그런 교통은 기술 발전이 이룩해 냈다. 근데 이런 게 기술 발전으로 인한 교통 기반 시설의 발전, 이게 당연히 뭐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발생시키고 관광객을 받는 지역들, 즉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관광지 내에서의 필요한 기반 시설을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거죠. 아니 당연하죠. 우리가 울릉도를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교통시설이 없으면 못 가는 거야. 교통시설이 생기니까 뭐 하는 거야? 울릉도가 관광지가 되는 거고, 관광지가 되니까 당연히 그 안에 숙박시설도 생기겠죠. 당연히. 결과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교통 기반 시설과 서비스들의 이용 가능성이 여겨져 왔다. 뭐라고?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여겨져 왔다. 뭐에 대한? 관광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대로 주제입니다. 지금은 이게 그대로 주제입니다. 됐죠? 고3 이게 부평인가 수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조금 더 빡세겠죠. 고3 거. 자, 역사적으로 드래프터들은 드래프트가 뭔가의 초안이기 때문에 드래프터면 초안을 만든 사람들이겠죠. 세금 입법의 초안 제작자들, 입안자들 이런 거 되겠네요. 은 are attentive 관심을 기울인다, 관심이 있다. 뭐의 질문들에. 뭐의 질문들? 경제학과 역사의 질문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고 덜 관심을 기울인다. 뭐에는? 도덕적 질문들에는 관심을 덜 기울인다.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어쨌든 세금 정책의 세금 법률의 입안자들은 경제와 역사의 문제를 신경을 쓰고 도덕의 문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부연 설명이 필요할 정도의 전문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부연 설명이 나오죠. 도덕성의 질문들은 종종 푸시를 당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밀려난다. 어디로? 사이드로 밀려난다. 이 레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지금 어디에서 뭔가 입법의 토론에서는 사이드로 밀려난다. 라벨된다. 분류된다. 뭐라고 분류돼? 너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라고 분류가 된다. 너무 어렵다. 뭐 하기에? 답하기에. 혹은 또 개 중에 제일 나쁜 거는 아예 뭐하다? 무관하다 라고 분류가 된답니다. 뭐에? 이 프로젝트에, 이 지금 입법하는 프로젝트에 아예 무관하지 않냐? 도덕성은.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필자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왜를 설명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그러지 말자라는 질문인 것 같죠. 이렇게 너무 신경 안 쓰는데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나 사실은 이 도덕적 질문들은, 이 과세의 도덕적 질문들은 있다. 아주 심장부에 있다. 뭐의 심장부에? 그 창조에, 이 세금 법률들의 창조의 아주 심장부에 있다. 도덕적 질문들. 필자가 보기에는. 그래서 무관하다기보다는 도덕적 질문들은 근본이다. 근본. 뭐의 근본이냐? 세금의 부과의 근본이다. 세금은 적용이다. 한 사회의 이론들의 적용이다. 뭔 이론? Distributive Justice. 분배의 정의의 이론들의 적용이다. 세금은. 경제학은 갈 수 있다. 먼 길을 갈 수 있어. 어디를 향해서? 돕는 것을 향해서. 뭐를 돕는 것? 레지슬레이처, 입법부, 국회요. 그러니까 이 입법부를 돕는 것을 향해 먼 길을 갈 수 있다. 아니네. 헬프에서 빠져나와서 오형식이군요. 입법부가 결정 짓도록 돕는 것을 향해 먼 길을 갈 수 있다. 입법부가 뭐를 결정하게? 뭐인지 아닌지를. 한 특정 세금법이 도울 건지 아닌지 성취하도록, 한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울 것인지 아닌지를 입법부가 결정하도록 돕는데, 경제학은
먼 길을 갈 수 있다. 도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나 경제학은 cannot identify the goal in a vacuum. 도움 안 된다고 해석하면 안 되겠네요. 잠깐만. 일단은 먼저 이거부터 보죠. 진공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 속에서는 경제학은 그 목표를 뭐 할 수가 없어. 이 파티큘러 목표를 identify, 알아낼 수가 없다. 식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먼 길을 간다는 거를 애쓴다 합시다. 애쓴다. 경제학이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쓸 수는 있는데, 근데 뭐 하면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봤자 진공 상태 속에서는 뭐 할 수 없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그 목표를 알아낼 수가 없다. 근데 이 진공 상태 속에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맥락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공 상태 속에 있다는 얘기는 내 주변을 나를 둘러싼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 없이, 그러니까 다른 것에 도움 없이 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이 정도가 되겠죠. 만들어내는 것은, 세금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요구한다. 알아내는 것, 식별하는 것을, 한 도덕적 목표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요구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 도덕적 목표는 임무다. 어떤 임무냐? 포함해야만 하는 뭐를? 윤리학과 도덕적 분석을 포함해야만 하는 그런 임무이다. 뒤에 뭐가 더 있나? 여기까지가 도입부였죠.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현실 비판이죠. 어떤 현실을 비판하는 거야? 입법부가 세금 법률에 위반해서 뭐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도덕적 질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는 점을 비판을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인데,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irrelevant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필자가 보기에는 아니다. 도덕이 오히려 뭐에 있다? 심장부에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필자가 보기에는 세금법을 만들 때 도덕적인 문제가 가장 근본이다. 그래서 무관하다기보다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거다. 왜냐? 세금은 뭐에 적용이니까? 한 사회의 분배의 정의의 이론에, 어떤 사회가,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자 라는 분배 정의의 이론이 있으면 그걸 적용한 게 바로 세금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사회는 공산주의로 가자,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로 가자, 이런 게 철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철칙, 우리 사회는 모두가 똑같이 나눠가는 게 철칙이다 라고 한다면 초과 이익을 가진 건 전부 다 세금으로 걷어들여야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회가 가진 분배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세금법의 적용이란 말이지. 근데 경제학이라는 것이 뭐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표, 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한 목표, 이 특정한 목표가, 이 세금법이 이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은 지 혼자만으로 뭐해? 아무리 애를 써도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세금법을 만들 때
경제학적 고려만으로는 우리가 세금법을 만들 때 결국 그 사회가 목표로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룰지 못 이룰지를 경제학만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경제학만으로는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래 결국 이 목표라고 하는 게 어떤 목표예요? 경제학적 목표만으로는 이 사회가 제대로 갈지 안 갈지 알 수가 없고 뭐 해야 된다고? 이 세금 정책이 결국 알아내야 되는 목표가 뭐라고? 도덕의 목표라고. 식별해야 되는 목표가. 그러니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의 분배의 정의가 뭔가, 분배의 정의를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세금법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 그냥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를 많이 터뜨리느라고 재정에 빵꾸가 많이 났어. 얼마가 몇 조가 부족해. 그러니까 올해 세금을 몇 조를 더 걷자.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는 건 사회의 근본적인 어떤 분배 정의의 철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이거죠. 알겠어? 그래서 세금 정책이라는 거의 목표는 일단 어떤 목표를 세워야 돼? 뭔가 도덕적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이거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뭐야?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분배 정의의 본질이 뭐야? 이런 거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윤리학이나 아니면 도덕적 분석 같은 것들이 반드시 세금 안에는 들어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당연해요. 사실 원래 세금의 문제는 당연히 분배의 정의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함의 문제이고, 이 공정함의 문제는 결국 뭐의 문제야? 도덕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금이라는 것이 도덕적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원칙이야. 그럼 이 글은 뭐를 비판하는 거야? 말 그대로 아까 내가 썼지만 당연히 근본적으로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목표인데 현실에서 지금 입법자들이 너무 어느 쪽에만 치우쳐 있다? 너무 세금을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이 원칙을 너무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예 모른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알면서도 왜 안 지켜? 지금 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조금 더 글이 뭔가 좀 디테일하게 나갈 줄 알았는데 또 옛날 질문입니다. 자, 유럽의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들은 살았다. 주로 게임을 이제 사냥감이라고 하고 큰 사냥감을 기반으로 살았다 이렇게 할게요. 온. 그러니까 보통 이제 live on이라든지 아니면 feed on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뒤쪽에 뭐가 이렇게 붙으면 이거를 주식으로 먹고 산다 이런 느낌이 돼요. 왜냐면 on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뭐라고 그랬지 항상 x on y라고 할 때 x가 y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사는데 여기에 찰싹 달라붙어서 살고 먹는데 여기에 찰싹 달라붙어서 먹는다는 얘기는 한 일주일마다 한 번 먹는 걸 보고 찰싹 달라붙어서 먹는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달라붙어서 먹는 게니까 좀 주식 개념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로 큰 사냥감을 근본으로 이걸 주식으로 해서 살았다. 특히 사슴, 술로. 심지어 뭐 아래에서도 이상적인 상황들 아래에서도 사냥하는 것은 이런 빠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은 뭘로? 창이나 활과 화살로 이런 것들을 사냥하는 것은 is an uncertain task. 불확실한 임무이다. 당연하죠. 진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창을 사람이 던졌는데 거기에 뭐 동물이 꽂히는 거 이런 게 진짜 비현실적인 장면이에요. 그게 가능하겠어?
동아 자신 있어? 그냥 맞고 떨어지겠죠. 이게 어떻게 못 치면 관통을 합니까? 어떻게? 아니 왜냐면 이거 봐봐. 아니 그 아무리 힘이 세도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고 쳐. 또 안에 뼈가 있잖아요. 또 뼈도 너 뼈에 부딪히면 거기서 그냥 고하는 거지. 근데 이걸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것도 뭐야? 뭐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꽂힐 수가 있어? 아 굉장히 날카롭고 엄청 무거우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만큼 무거우면 또 어떻게 이렇게 던집니까? 자 그러나 술록은 가지고 있었다. 약점을. 다행이네요. 그럼 인간들한테는. 그렇죠? 어떤 약점? 인류가 mercilessly, mercy가 자비니까 자비 없이 착취할, 이용할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게 뭐냐? 술록은 헤엄을 잘 못 쳤다. while 이디스겠네요. 그 it은 지금 레인디어고요. 그 녀석이 떠 있는 동안에는 그 녀석은 아주 독특할 만큼 취약하다. 아주 그냥 취약한 놈 중에서도 1등인 거지. 그냥 아주 움직이면서 천천히 뭐와 함께 그것의 뿔들은 with 목적어 분사 이런 때 항상 두 개를 주어 동사처럼 생각을 해야 여기에 능동수동을 잡습니다. 뿔들이 들려 뿔들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딩이 아니라 이거 중요해. 문법으로 헬드가 들어갔어요. 높게 들린 채로 뭐 할 때? 그 새끼가 애쓸 때 뭐 하려고? 유지하려고 자기의 코를 above water 물 위로 유지하려고 애쓸 때 뿔은 아주 높게 들린 채로 이렇게 되니까 느리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 자 어느 시점에서 석기 시대의 한 천재는 깨달았다. 그 엄청난 사냥 이점을 깨달았다. 그가 얻을 이점. 뭐 함으로써 얻을 이점? being able to glide. 활강할 수 있음으로써 그가 얻을 이점. 뭐 위로 활강한다? 물의 표면 위로. 물의 표면 위를 쭉 미끄러져 간다고. 그리고는 뭐 했겠어? 지었겠지. 뭐를? 최초의 배를. 일단 그 쉽게 따라잡힌 오버테이크 따라잡다. 쉽게 따라잡힌 그리고 죽여진 먹잇감이 하울드 끌어올려지면 어볼드 갑판 위로 배 위로 끌어올려지면 그것의 몸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어디로? 이 부족의 캠프로 다시 가져오는 것은 would have been far easier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뭘로? 배로. 뭐보다? 육지로 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이점이 있는 거예요. 배를 사용했을 때 첫 번째는 뭐? 이 새끼가 헤엄을 못 치니까 잡기 쉽다는 거. 두 번째는 뭐? 잡은 걸 무거울 텐데 육지로 끌고 오는 것보다 물로 끌고 오는 게 쉽다 이거지. 배에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잡기 쉽다, 수송하기 쉽다, 뭐 이 정도로 보고. 그것은 would not have taken long.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인류가 뭐 하는 게? 적용하는 게. 이 이점을 다른 품목들한테도 적용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이다. 너무 쉬운데? 이거 한 시간만 다 끝나버리네. 과학자들은 특별한
구매를 가지지 않는다. 어떠한 특별한 구매도 가지지 않는다. 뭐에 대한 도덕적 혹은 윤리적 결정들에 대한 구매라는 게 이제 신뢰 정도로 보는데 강점이 없다. 할게요. 말 더 부드럽게 되니까. 과학자들은 도덕적 혹은 윤리적 결정에 아무런 특별한 강점도 없다. 그쵸? 과학자들은 철학자가 아니죠. 일단 예시가 나오네요. 기후과학자는 더 자격이 있지 않다. 절대로. 뭐 할 자격? 코멘트 할 자격. 뭐에 관해서? 건강관리 개혁에 대해서, 뭐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서 코멘트할 자격이 절대 더 있지 않다. 누구보다 한 물리학자가 그러한 것보다 한 물리학자가 뭐 하는데 자격이 있는 것보다 판단하는데 자격이 있는 것보다 그 원인들을 뭐의 원인들? 비컬러니 컬랩스 뭐 꿀벌, 군집, 붕괴의 원인들을 판단하는 데 자격이 있는 것보다 결코 더 자격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가 더 자격이 있어? 이게 더 자격이 있는 거죠. 물리학자가 아니네요. 그냥 똑같이 봐야 되겠군요. 이것이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것도 결코 그보다 더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뒤쪽 내용은 뭐예요? 물리학자가 자기 지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 따질 자격이 없듯이, 맞죠? 기후과학자가 역시 헬스케어 리폼 자기 게 아닌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논평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도덕적, 윤리적 결정에 강점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요? 도덕적 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둘 다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똑같이 모르지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밑에 쪽에서는 뭐라고 한 거냐면 어떤 과학자가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는 것처럼 이 기후과학자가 어떻게 어떤 건강관리의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좀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좀 뭐하고 비슷하냐면 아까 세금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의 문제라고 그랬어? 도덕적인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건강보험 개혁 문제도 사회별로 늘 그런 거예요. 뭐하고 맞닿아 있냐면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건강보험 같은 거를 해주면 그 돈이 당연히 어디서 나와? 건강보험료를 내니까 그렇죠. 건강보험료를 그럼 누가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내야 되냐 아니면 많이 번 놈이 많이 내야 되냐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보통 건강보험 개혁 문제는 약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안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 기후과학자가 어떻게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논평을 하겠냐? 못하지. 마치 뭐처럼 물리학자가 자기 분야의 지식이 아닌 것을 논평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바로 그 특징들이 어떤 만들어내는 전문성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특징들이 어디에서 한 특화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특징들이 이끄는 거다. 무지로 이끄는 거다. 어디에서? 많은 다른 것들에서는, 많은 다른 도메인들이겠죠.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는 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다른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뜻이다. 자, 어떤 경우들에서는 레이 피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차라리 농부들, 뭐 어부들, 환자들, 그 다음에 그냥 원주민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뭐를? 관련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어떤 과학자들이 배울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여기 프롬이 남아있는 거, 선행사가 경험이니까
과학자들이 그걸로부터 배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런 경험을 해야 배울 수 있을 텐데 과학자들은 못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얘네들이 오히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당연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떼버리면 이게 from 위치가 올라와야 되겠죠. 여러분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됐다 하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걸 맞다고 볼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왜냐면 런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말을 잘 따져보면 경험을 학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학습한다는 게 또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경험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학습은 경험으로부터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험으로부터 학습을 하지 학습한다 경험으로부터 경험을 학습한다라는 표현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따져보면 영어에서는. 정말로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시작했다. 인정하기를 시작했다. 이점. 자기들도 그냥 솔직하게 차라리 그 사람들이 더 낫지 나보다 이렇게.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라는 단체는 포함합니다. 관찰들을 그래서 어떤 관찰들을 포함하겠어? 모여진 누구로부터 모여진 걸 그래서 인정하니까 과학자들 아니 보통 사람들 그래서 이런 지역 네이티브 그룹 그 토박이 그룹들로부터 모여진 관찰들을 포함합니다. 얘네들. 그래서 우리의 신뢰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제한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믿지 말고 과학자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게 아니고 잠깐 당신 전공은 뭔데요? 딱 그렇게 해서 제한되게만 믿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딱 집중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뢰는 굉장히 뭐 할 필요가 있어? 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믿지 말고. 이런 눈먼 신뢰는 데려갈 거야. 우리를 최소한 많은 문제거리로 뭐만큼이나 많은 문제거리로 no trust at all 전혀 신뢰가 없는 것만큼이나 no trust만큼이나 많은 문제로 끌고 갈 게 바로 뭐다? blind trust다. 그러나 어떤 정도의 신뢰 없이는 뭐에 대한 우리의 지정된 전문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아이러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겠는데 또 안 믿어도 문제다. 지금 이거죠. 마비돼버려. 어디 사이로 들어갈 거야 일단. 자, 그 사람들과 그 남자들과 여자들 어떤 바쳤던 그들의 삶을 뭐에 바쳤던 분류하는 것에 바쳤던 이런 힘든 질문들을 뭐에 대한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자연 세계에 대한 이런 힘든 질문들을 분류하는 것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 이런 지정된 전문가들한테 대한 신뢰에 어느 정도 없이는 우리는 마비돼 버립니다. In effect, 사실상 not knowing, 모르면서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준비되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 아침 통근 아침 통근을 위해서 준비를 만들어 이게 명사로 바꾸네요. 레디를 아침 통근을 위한 출근을 위한 준비를 할 건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뉴스에서 기상캐스터가 이제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출근길에 눈 올 테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안 믿어. 그럼 뭐야? 출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문장은
정말 말 그대로 역접이 하나 더 붙어서 위까지의 주제는 뭔데? 주제는 블라인드 트러스트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블라인드 트러스트는 왜? 과학자들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붙은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한테 지정된 전문가들을 또 너무 안 믿는 것이 우리를 또 너무 힘들게 하기도 할 테니까 좀 잘 구분해서 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네. 됐어요?